64세 박영수님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진센터 말만 믿고 전신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 검사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조형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탓이었어요. 박영수님은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건강검진 실태를 연구해온 김태윤입니다. 대학에서 건강관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건강센터에서 주민분들의 검진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 반대로 꼭 필요한 검사는 놓쳐서 병을 키우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건강검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전신을 한 번에 확인하는 종합검진, 조기 발견으로 암 예방.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속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한 거 아닌가? 사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불필요하고 위험한 검사들이 마치 필수인 것처럼 권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왜 검진센터는 이런 위험한 검사들을 계속 권할까요?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센터 입장에서는 비싼 검사를 많이 팔수록 수익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매출이 우선인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실을 말하면 업계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용기 내어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상담하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받으면 손해보는 검사 5가지, 꼭 받아야 하는 검사 5가지, 그리고 검진을 현명하게 받는 실전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세 남성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특별한 증상도 없고 건강했던 분인데 어느 날 검진센터에서 CT 검사를 권유받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뇌에 작은 음영이 발견됐죠. 이후 추가 검사, 또 추가 검사가 이어졌고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방사선 노출량은 엄청났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기 위해 건강을 오히려 해친 셈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본 검진만 받을걸요. 괜히 돈 쓰고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진의 핵심은 목적입니다. 왜 이 검사를 받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내 나이, 내 증상, 내 가족력, 내 생활 습관을 고려했을 때 어떤 질병의 위험이 높은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는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CT 같은 검사는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런 검사를 자주 받으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는 위양성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죠. 셋째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검진센터에서 헤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검진을 받아오셨나요?
얼마 전 62세 이명자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고가의 전신검진 패키지를 받으셨는데 결과지에 혹 의심이라는 문구를 보고 크게 놀라셨죠. 그때부터 CT, MRI, 조직검사까지 연달아 받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자님이 받은 방사선 노출량은 이미 상당했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가족들에게도 걱정을 끼쳤죠. 결국 이명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국가검진만 받을걸요. 괜히 겁만 먹었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광고에 현혹돼서 필요 없는 검사를 받고 불안에 떨다가 결국 정상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검진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꼭 받아야 하는 검사 5가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관리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연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검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검진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자주 받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검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신 CT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시릭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CT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 양이 자연 방사선의 7배에서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47세 김현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조기암 검진을 위해 CT를 받았다가 위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검사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김현수님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했죠. CT는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건강한 분이 예방 목적으로 받는 건 전혀 권장하지 않아요. 매년 반복해서 촬영하면 방사선 누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건강 확인용으로 CT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무분별한 복부 CT입니다. 이 검사 역시 방사선 노출이 크고 조영제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요. 대한영상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조영제와 관련된 신장 이상 사례가 2%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58세 박종숙님은 간질환 가족력도 없는데 매년 복부 CT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영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영향이 컸던 거죠. 박종숙님은 그제서야 후회하셨지만 이미 신장은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복부에 이상이 의심될 때는 초음파로 먼저 확인하세요.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고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조영제 사용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복부 초음파 대신 CT를 권유받은 적 있으신가요? 불필요한 뇌 MRI 반복도 큰 문제입니다. 증상이 없는데 매년 찍는 건 완전한 낭비예요. 국내 신경영상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무증상자가 뇌 MRI를 찍었을 때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되는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200명 중 1명꼴이죠. 55세 이종호님은 단순 두통 때문에 매년 MRI를 찍으셨어요. 5년간 꾸준히 찍었지만 단 한 번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호님의 두통은 사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서 온 것이었거든요. 불필요한 검사로 수백만 원을 쓴 셈이죠.
증상 변화가 없다면 5년에서 7년 간격으로 찍어도 충분합니다. 뇌 MRI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가족력이 뚜렷할 때만 고려하세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기억력 떨어진다고 매년 뇌 MRI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암 표지자 단독 검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 속 수치만으로 암을 판단하기엔 정확도가 너무 낮아요. 국립암센터는 암 표지자 단독 검사의 조기 진단 정확도를 40% 미만으로 보고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정확도라는 뜻이죠. 59세 최동민님은 AFP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고 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간암이 아닐까 걱정하며 몇 주를 보냈는데 추가 검사 결과 정상간으로 판명됐어요. 최동민님은 그 시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걱정만 끼쳤습니다. 암 조기 발견은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암 표지자 검사는 암 진단 후 추적 관찰용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단독 검사만으로는 암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요. 혹시 피 한 방울로 암 진단 가능하다는 광고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광고는 믿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입니다.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분에게는 과인 검사예요. 대한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무증상자가 심장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이상이 발견되는 비율이 0.5%도 안 됩니다. 200명 중 1명 꼴이죠. 63세의 윤해철님은 광고를 보고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단순 노화로 판명됐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었어요. 윤해철님은 수십만 원의 비용만 날린 셈입니다.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데 받은 검사였거든요. 가슴 통증, 두근거림,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만 심장 초음파가 권장됩니다. 일반 검진에서는 심전도와 혈압 검사로 충분해요. 이 두 가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심장 건강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광고 보고 심장 초음파 예약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검사만 피해도 몸의 부담과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초음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검사는 간, 담낭,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고 통증도 없어요. 비용도 합리적이고 검사 시간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질환 가족력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없으면 2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지방간이나 담석, 신장결석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검사 전 6시간 금식이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복부 초음파, 마지막으로 언제 받으셨나요? 66세 정미숙님은 2년마다 복부 초음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간낭종을 발견했는데 다행히 조기였어요. 지금은 6개월마다 추적 관찰 중이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미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부 초음파 덕분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요. 갑상선 초음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갑상선 결절은 의외로 흔한데 대부분 양성이지만 크기와 형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면 됩니다. 결절이 발견되면 크기와 형태에 따라 추적 주기를 조절해야 해요. 결절이 급격히 커지거나 형태가 이상하면 조직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갑상선 질환 있으신가요? 있다면 더 자주 확인하세요. 61세 한경숙님은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1년마다 추적 관찰을 하고 되세요. 한경숙님은 조기에 발견해서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감사히 하셨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방치하면 대사기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뇌 MRI 혈관 검사는 평생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뇌혈관 협착이나 동맥류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다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한 번만 찍으면 충분해요. 한 번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10년 이상 간격으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겪은 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아요.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가족 중 뇌출혈 경험 있으신가요? 있다면 꼭 MRA를 한번 받아보세요. 53세 조영훈님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셔서 불안한 마음에 MRA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혈압 관리에 신경 쓰고 계세요. 조영훈님은 조기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뇌졸중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의 혈관 두께와 혈류 상태를 확인해요. 고혈압, 당뇨, 흡연자라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40대 이상부터는 정기검사를 권합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꾸준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런 수치들이 경동맥 건강과 직결됩니다. 70세 김철수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협착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호전됐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세요. 김철수님은 경동맥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당뇨, 고지혈증, 간기능, 신장기능 등 기초 건강지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짧아요. 금식 후 검사를 받고 결과지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혈액검사 수치는 해마다 비교하면서 추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수치가 오르거나 내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올해 혈액검사 혹시 놓치신 분 계신가요? 아직이시라면 올해 안에 꼭 받으세요. 65세 최순덕님은 매년 기본 혈액검사를 받으시는데 작년에 혈당 수치가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당뇨 전단기였던 거죠. 최순덕님은 바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큰 질환으로 진행되는 걸 막은 거예요. 이 5가지 검사는 비용 부담이 적고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봐온 결과 이 검사들을 꾸준히 받으신 분들이 훨씬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불필요한 검사에 돈 쓰지 말고 이 5가지에 집중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검진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습니다. 과잉 검진은 방사선 노출, 불필요한 불안, 경제적 손실을 부릅니다. 전신 CT, 무분별한 복부 CT, 불필요한 뇌 MRI 반복, 암 표지자 단독 검사,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 이 5가지는 증상이나 위험 요인 없이 받으면 손해입니다. 반대로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뇌 MRI, 경동맥 초음파, 기본 혈액 검사. 이 5가지는 꼭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조기 발견으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분들 중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검사에 집중한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우셨어요.
검진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건강은 더 잘 챙기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받는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나이, 가족력, 증상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검진 전에 꼭 확인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검사가 내 증상이나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 이 검사의 방사선 노출량은 안전한가? 셋째, 이 검사 결과가 실제로 치료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이 3가지만 따져봐도 불필요한 검사의 절반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기본은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를 추가하면 완벽해요.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서 전신검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검진센터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연구하며 상담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명한 검진이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받는 게 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검진 결과지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수치가 위험한지, 어떤 소견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으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대로 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쌓은 제 경험과 연구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검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계획을 수정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